사업 추진 부위원장을 역임한 후 현재 한국JC 연수원 교수로 계시는 이상관 교수님 모시고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자, 이제 들어가세요. 연사님끼리 국내! 예. 들어가세요. 누구든지 처음 하면은 다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소리가 실수를 겁내지 마라 합니다. 실수라 하는 것은 처음 하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 하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러나 그 길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르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남 실수하는 거를 보면 안 돼. 나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하는 자만이 배우는 겁니다. 꼭 실수를 통해서 요령을 배우고 경험을 쌓고 지혜를 얻는 거고요. 실수를 겪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하는 것이 이게 문제지, 한 번 실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다음에 그 실수를 경험을 쌓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인데 JC가 회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JC는 회의 진행 규칙이 교과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꼭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과 끝이 회의로 시작해서 회의로 끝을 맺습니다. 또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 회의만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는 회의를 합니다. 분리서만 모이면 회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은 예의를 배우고 예절을 배우고 예의와 예절을 배우고 또 여러분을 사회의 지도자로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개발단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봉사락하는 것은 내가 자기개발하는 데 있어서 수반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JC는 봉사단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개발단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회의를 통해서 결단력과 발표력 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것. JC는 누가 가르쳐주는 게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겁니다. 선배들 하는 말이 하나같이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뭘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 알아야지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자, 이 사진은 칼라파트라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앞에 있는 칼라파트라 봉입니다. 해발 5,550m인데 여기 올랐으면요 우리 평지의 산소의 5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조금만 힘이 들어도 숨이 턱까지 차요. 그리고 조금만 빨리 걸으면 고소증이 옵니다. 이런 극한 상황, 여기서 8,800까지 가는 사람을 보면 정말 대단하죠. 이 히말라야 5,550을 올라갔다 오면서 정말로 내 스스로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했던 그런 사진이라서 모든 것이 내 스스로 걷기가 가장 먼저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지금부터는 계속 졸리고 춥고 배고플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앉으면 똑같이 경험합니다. 지난주에 내가 2박 3일 우리가 농촌 활성화 교육 때문에 2박 3일 나도 학습 교육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그 자리에 앉으면 다 좋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아까워서 졸음을 참고 한 가지라도 더 듣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누구든지 그 자리에 앉으면 다 춥고 졸리고 배고픈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다 이해하지만은 졸리거든 무조건 뭐 자는 거는 내가 말리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깨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든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교재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를 안 합니다. 다만 교재에 없는 부분, 여러분들이 제시생활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할 겁니다. 자, 첫째는 소개 및 발표하는 축구받기, 그 다음에 복장 및 예절도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회의 진행 규칙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선거하고 우리들 했는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뭐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빨리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제시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소개를 발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각자가 각 로컬에서 다 아는 친구들끼리 왔을 수도 있고, 또 인근에 또 여러 각지에 제시는 우리 글로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앉은 서로 친구들한테 회원들한테 인사하는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5분이면 짧고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전체 일어나서 자, 서로 옆 사람 보면서 서로 인사 좀 많이 해보세요. 서로 뭐 뻗어놓고 있잖아 빨리 말고 여기까지 서로 얼굴 봐야 되는데 나는 어디서 왔고 묻고 자, 서로 명함 주고 갖고 인사 좀 해보세요. 이런 기회는 이 시간에 나만 주는 겁니다. 다들 교수는 그런 시간 안 줍니다. 자, 서로 인사들 해서 뭐 앞뒤로 좌우로 좀 해보세요. 자, 다 했으면은 저 자리에 앉아. 어느 자리든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앉는가 하고 그러면 누가 먼저 자, 나는 어디서 나왔던 누구다. 서로 자기소개도 하고 서로 인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앉아서 비로소 교육도 되고 회의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사를 했으면은 내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세 사람만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서 인사 자기소개 한번 해볼 사람, 이 학생장 하면서 나왔던 그 친구들 빼고 자, 세 사람 시간 없으니까 빨리. 이 팀에서 한 사람, 이 팀에 한 명씩 나와보세요. 이것도 지금 내가 교육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뭐 알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의 하나의 과정이니까. 이 팀에서 한 사람부터 없어요.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내 자기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250명 중에 오늘 교육생대가 250명이라고 들었는데 이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나오세요. 또 박수. 오케이, 나오세요. 다른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선가 너무 많이 남아서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잘랐는데 자,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JC 7월에 입회한 송인관 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는 81년생, 나이가 39살입니다. 그래서 그 JC 입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늦은 나이에 입회를 했고요. 그 입회 당시에도 저희 많은 선배님들께서
늦게 시작하는 만큼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렸던 말씀은 45세까지 6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역할 때까지 6년밖에 못한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는 업은 포항에서 수산업 하고 있고 선주입니다. 그래서 뭐 오징어 및 가자미, 새우 등등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수산물들을 어획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교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 영등포제시 윤성광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었던 이유가 제 원래 고향이 이게 경북 예천인데 우리 교수님께서 문경이시라고 하셔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그렇게 자신있게 또 나오게 됐고요. 우선 오늘 교육에 참가하면서 저는 우리 동기들이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방문을 교육에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뵙고 동기분들 얼굴 뵈서 반갑고 1박 2일 동안 별 사고 없이 잘 모르는 동기들끼리도 같이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동원제시 최동진입니다. 이번에 저도 노원제시 들어와서 이 제시를 알게 된 게 약 4개월밖에 안 된 적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과 모여서 이렇게 좋은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80년생이고 저 와이프는 좀 필리핀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현재 자녀를 2명을 키우고 있으며 저는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니면서 그림처럼 산까지는 그렇게 많이 타지 않았지만 저는 바다를 좋아해가지고 스쿠버 다이빙 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그다이버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연예인들 개그맨들 한 24명하고 같이 스쿠버 다이빙 장수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혹시나 이 중에서 스쿠버 연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오셔서 명함을 주시고 제가 명함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세 사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앞을 봤을 때는 편안하게 보지만 사실 이 자리에 나오면은 눈이 몇 개입니까? 하나 쫙 몰리면은 무게질 주눅이 들어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행사할 때마다 사회를 보잖아요. 사회 보는 사회자들이나 조무이사들이 부단한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잘하는 거 아니에요. 행사는 사회자가 잘해서 빛나는 건 없어도 사회자가 못해서 망치는 경우는 흔합니다. 이것도 다 제시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나도 훈련 삼아. 훈련밖에 없어요. 자꾸 연습.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보다 우리 제시가 젊은 친구들이 앞서갈 수 있는 그것이 자기 개발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즐겨 쓰는 김삿갓에 시킵니다. 대개 보면 이 글씨를 딱 띄야 그러면 먼저 막 웃어. 근데 이것을 어떤 배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글자를 풀이해서 보면 돼요. 김삿갓이 누구예요? 양반 가문에 장은 급제까지 하고서 자기 조부모가 할아버지가 그 역적에 누명을 쓰고 그게 이제 썼다 해서 그게 부끄러워서 한평생을 일평생을 삿갓을 쓰고 하늘을 보지 않고 전국을 돌면서 글식을 했던 시인입니다. 글자 한자에 우리나라 말로서는 욕이 되지만은 글자를 풀이해 보면은 굉장히 심오한 뜻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뿐만 아닙니다. 글자가 스스로 자자야 알지거든요. 또 스스로 줘야 알지. 그래 스스로 아는 것은 빨리 아는 것이요. 누가 가르쳐줘도 더 못 자거든요.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은 그만큼 늦게 아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제시는 우리 스스로 먼저 공부하자는 얘기입니다. 책 펴놓고 회의하다가도 막히면은 회의 교재 여러분들 교재 다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녹화를 하면은 펴놓고 책 보고 하다 안 되면은 잠시 정해놓고 교수들한테 전화해서 바로 묻고 하면 돼요. 내가 배울 생각은 안 하고 누가 가르쳐 주기만 기다려서는 안 됐다. 그만큼 늦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개발 단체라 했죠. 자기개발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말을 물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이는 거는 말 스스로 먹어야 되지. 끌고 간 사람이 어쩌고 먹일 수 있습니까? 제시가 여러분한테 주는 기회는 여러분 스스로가 받아야 된다.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5 빼기 3은 이거 어디 뭐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글이거든요. 5 빼기 3은 2잖아요. 그래, 오해라 하는 게 왜 생깁니까? 오해도 세 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오해라 하는 게 왜 생길까? 왜 생기겠어요? 자기 입장만 생각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오해도 세 번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게 없습니다. 그 역지사지란 말이 있잖아요. 네가 내 입장을 해봐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는 얘기야. 이것은 찬성과 반대의 논리 싸움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은 왜 찬성할까?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를 할까?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더니 그 다른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찬성하는 사람은 분명히 좋은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쪽을 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찬성을 할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또 안 되는 그 뒷면 어두운 면을 봤기 때문에 반대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 원효대사께서 그 원효 책을 읽으면서 내가 가져온 글귀입니다. 소위 사음수 하면은 성독하고 우음수 하면은 성료하나니 지학성 하면은 보리하고 우학성이면 생사시야라는 있습니다. 이 말은 사음수 하면은 성독한다 했습니다. 뱀이 물을 마시면은 독을 만들어내고 소가 물을 마시면은 우유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물이 흙물이 아니라 누가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독도 되고 우유도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죽이는 독이 되고 흉기도 될 수 있고, 새치여로 사람을 촌철살인이라고 하잖아요. 새치여로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물이 흙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이 제시가 흙물이 아니고 누가 제시를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도자도 되고 추종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한때는 제시 이러면은 완전히 조폭 생활을 하듯이 했어요. 그만큼 까만 양복에다가 촥 회장 가면은 막 뒤에 줄줄이 따라다니면서 90도 이상하고 조폭처럼 할 정도로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제시 회장하고 부도 안 난 사람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제시가 막 전성기도 겪었지만은 그 뒷면에 어두운 그림자도 같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가 제시를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도자도 되고 리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는 지학서보리는 지혜로운 자가 학문을 하면은 깨달음을 얻고, 어리석은 자가 학문을 하면은 오직 생과 사, 죽음과 사는 것만 매달린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대화의 원칙, 토론의 원칙, 회의 규칙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대화부터 하자. 지금 오늘 이 1시간 동안 내가 앞에서 떠드는 이거 한 장만 여러분이 가지고 기회 남아간다 해도 여러분이 큰 대단한 성과를 가지고 있을 거다. 졸더라도 이것만 듣고 자요. 이거 못 들으면 여러분들 이번 교육 다 받아도 헛방이다. 자, 먼저 들어라. 듣는 것도 기술이다. 듣는 게 뭔 기술이
들겠어요? 들을 때도 잘 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도 기술이다 그랬죠. 맞장구 쳐주고 눈도 맞춰주고 고개도 끄덕거려주고 아하 그렇구나 같이 공감도 해주고 이것이 기술이에요. 당장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거든 지금 아이들이 자녀들이 있는 분들 같으면 자녀들한테 시험을 한번 해봐요. 내가 거짓말인가? 애들 키우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칭찬 잘해주고 맞장구 잘 쳐주면 애들 저절로 잘합니다. 공부하지 마라 해도 공부 잘합니다. 아이 숫자만 보면 경기하고 이거 공부를 글자보다 졸도하는 나를 의지로 학원에 왜 보내냐고. 내가 가장 큰 후회가 되는 게 우리 큰아이 큰 딸내미가 어릴 때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첫아이니까 당연히 모든 부모가 연습해보고 부모 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얘가 시집 간다고 집에 이삿짐을 내가 싣고 왔는데 가니까 내가 쓰는 연장 공부들이 거의 공부 가방이 나오는 거야. 야 인마 이 뒤집어가 이거 무슨 연장이 필요하다 이러니까 히히 하면서 내가 다 쓰는 거라는 거야. 근데 집에 와서 뭘 이렇게 자꾸 만드는데 보니까 왜 문중 사극에 보면은 여인네들 머리 장식하는 게 있죠. 브로치 같은 거. 그 좁쌀 녹두 같은 알 가지고 자꾸 장식물을 만드는데 그걸 보고 내가 기술을 갖고 탐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만들어가서 인터넷에 판다라고. 이걸 내가 이런 취미를 가지고 이런 기술을 가진 걸 내가 이걸 왜 못 봤을까? 그게 내가 가장 미안하다고. 근데 아이를 무조건 학원에만 보낼 게 아니라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할 때 잘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대개 보면 엄마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아빠 입장에서만 얘기하지 아이들 눈높이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눈높이 보는 대로.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가보세요. 초등학교 운동장이 얼마나 작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운동장이 굉장히 넓었었거든. 그런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눈높이를 낮춰서 아이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면 얘기 잘합니다. 그리고 칭찬 잘해주고 이것도 나는 다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 셋을 키우면서 다 겪었던 경험이에요. 그래서 먼저 들어라. 먼저 말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항상 손해봐. 남이 하는 얘기도 잘 들었고 거기서 꼭 수정하고 회의해 보면 수정 동의를 내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말도 조리 있게 잘한다. 네. 남의 얘기를 다 많이 들어봤기 잘 들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하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여러분이 볼 때는 내가 앞이지만 내가 볼 때는 여러분이 앞이거든요.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생각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당 한시에 나오는 쌍둥이도 생각이 다르고 형제 자매들 생각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찬성하고 반대했다 해서 네가 틀렸어 할 수가 있냐고. 어떤 사물이든지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생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의에서는 토론이라는 표현을 쓰지 토의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토론은 논리적인 싸움이거든요. 논쟁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말싸움하는 논쟁이 아니라 논쟁입니다. 근데 논리적인 근거를 대가지고 상대를 설득을 시켜야 되는 논리 싸움이기 때문에 논쟁이라고 그러죠. 그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데 네가 틀렸어 하는 게 할 수가 없냐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생각 안 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가장 의견 충돌이 많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부부 사이입니다. 연애할 때는 처음부터 좋은 것만 보이잖아. 좋은 것만 보다가 결혼 딱 해버리면 그때서부터는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나쁘게만 보이는 거야. 가장 의견 충돌이 심한 사람들이 부부예요. 근데 그 부부도 서로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싸움 크게 할 게 없어. 그게 여러 싸우다 서로 딜테일 하다가 하나가 딸리거든요. 딸리면은 상대방이 이제 뭐 시동생 뭐 시속 얘기, 시어머니 얘기 나오고 시집 쪽 얘기 나오잖아. 그럼 또 처가에 쪽 얘기 나옵니다. 건너지 못할 요단강 건너는 게 바로 그래서 건너는 겁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은요, 언제든지 이거 하물고 잊혀집니다. 근데 말에 받은 상처는 평생 가도 안 잊혀집니다. 다만 말을 안 할 뿐입니다. 말 안 한다고 모르겠지, 잊어버리겠지 하죠. 절대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가슴에 못 박히는 얘기는 하지 마라. 이거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직질선은 검도는 지켜야 됩니다. 넘지 말아라. 자, 의제는 발언하지 말라. 꼭 회의에서 보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의장이 카트를 지켜줘야 되고, 오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여기까지 말하라고. 자, 타협은 좀 발언하지 말자. 그 다음에 장시간 발언하지 말고 동일 의원에 두 분 이상 발언하지 말자. 자, 우리 여러분 뭐 로컬에서도 많이 겪을 거예요. 회의 딱 열리면은 꼭 한두 사람이 회의 시간 다 끌고 가. 그게 말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두 분 이상 발언할 건을 주지 마라 하는 거예요. 회의는 여러분이 같이 회의원들 모두가 하는 회의지 한두 사람의 의견만 듣고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분 이상 세 번째 발언을 할 때는 잠깐만 다른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지명을 해서라도 많이 끌어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우리 능력에 단체를 2개를 끌고 이제 세 개를 맡고 세 개째 또 한 개 또 맡아놨습니다. 실제로 국력시의 큰 시간이 그 단체를 2개를 끌면 전부 다 각자 이제 개성들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자기 업무는 다 내가 내내야 내장대로 나왔는데 말 안 됐거든요. 그것을 구성원들을 끌고 아무 자본 없이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런 것도 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2분 이상 발언할 때는 다른 사람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내가 정중하게 제시하고 그 사람 민족도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그렇습니까? 참 난 그런 쪽에 생각도 못했는데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인정을 해놓고 내 얘기를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사람도 다 받아들여요. 안 가면 안 가죠. 이건 실제 내 경험으로 내가 단체를 끌고 가면서 다 쌓은 경험 모아옵니다. 그 다음에 말꼬리 잡지 말고 말허리 잡지 말자. 말꼬리 잡히는 말꼬리 잡는 게 제일 치사하고 말허리 잡는 게 도둑질보다 더 기분 나쁩니다. 꼭 말허리 자르는 사람 있죠?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지는 내 말 안 들으면서 꼭 내 말만 하려고 하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진짜 한 번 집받고 싶은 마음 너무 지금 막 올라와요. 꼭 있어. 웃지 마라. 그런 사람 있죠? 꼭 있어요. 어느 팀에 가도. 자, 말꼬리 잡지 말고 말허리 잡지 말고 상대방 얘기 내가 말한 것만큼 들어주라는 얘기야.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회의할 게 없어. 규칙 따질 게 없어요. 만장일치로 다 가요. 저 대립되고 안 될 때 그때 따지는 것이 규칙이고 아닙니다. 우선 대화로 하면은 회의가 얼마나 재미있다. 얘도 급한 시간 없다고 얘도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말할 때는 짧고 간단하게 하자. 결론부터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하자.
토론의 원칙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발언할 때는 과격한 표현과 농담을 피하라. 또 경멸한 투 뭐 이런 것은 여러분들 아니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거 복습하는 거다. 토론은 은장이 아니라 설득이다. 논리적 근거를 대하는 거예요. 또 발언할 때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라. 하든 또 발언할 때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단락을 지우든지 우선 또 먼저 생각할 것 여기 있는 단어들을 낱말들을 좀 섞어서 하는 말도 짧고 조리 있게 잘 되더라. 이런 것을 적절하게 구사하면 말하는 데도 있어서 아주 좋더라. 그 다음에 효과적인 결정은 말하는 데 1분, 듣는 데 2분, 맞장구 치는 데 3분. 근데 결론적으로 잘 들어주면서 맞장구 좀 잘 쳐주라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소리를 하는데 웃기지 않더라도 좀 웃어도 주고 박수도 쳐주고 고개도 끄덕거려주고 아하 이런 좀 해주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 자리에 딱 서서 1시간 찍히다 보면요 다 보이거든요. 하나하나 안 보고 누구든지 얼굴 다 본다고. 다 보여요. 근데 자, 4절 자, 인사는 기본적으로 인사만 잘해도 50점 따보더라 이거든요. 인사는 좀 잘하세요. 이게 보면은 나는 이제 보면은 다 표가 나잖아. 처음부터 인사하는 사람 250명 중에 딱 한 10명 정도 나올까 말까예요. 보면 여기서 강의하는 강사들 다 알아요. 표가 나거든. 강사하는 사람이 여기 올 일이 없잖아. 그럼 우리 다 선배들이라. 농계라도 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산에 가면은 다 안녕하세요, 좋은 산에 가세요. 다 인사 다 합니다. 딱 산에서만 내려오면은 소 다 뻗어탑니다. 어느 누구도 안 쳐다봐요. 참 신기하더라고. 자, 악수하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 몰라. 이 손만 이렇게 딱 내밀고 있어. 이거는 그러면 안 돼요. 손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잡고 같이 이렇게 스킨십이라 악수하는데도.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되게 보면 여자분들은 먼저 손을 먼저 내밀어. 남자들보다. 그게 또 예의고. 또 너무 같이 좀 쉬려고. 악수하는 것도 이것도 옛날에 그 대통령들이 선거운동하는데 하루에 막 수백만 명, 수십만 명 악수를 하잖아. 그럼 손이 무려. 옛날에 그때 김대중 대통령 이제 시절에 청와대를 갔는데 경호원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대통령 손만 딱 내밀고 있어. 그럼 가서 손만 이래 데리고 가라 이래. 자꾸 말하고 지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 손 맛만 보라는 얘기야. 그럼 맛만 보고 왔어. 근데 김영삼 대통령 때 이게 또 유행이 됐어. 자치단체장들이 청와대 갔다 오더만은 전부 다 대통령 흉내를 내는 거야. 그래서 유행이 돼가지고 지금 젊은 친구들도 어떤 친구들 보면 손만 이래 내밀고 있어. 기분 나빠요. 우리 저 후배다 한번 그래가지고 내가 손 탁 쳐보내 막 이런 데 악수 내가 하지마 내가 있어 손 막 올라가 내가 이러는 줄 아냐고 한번 모아달 한번 줬었거든요. 다음부터는 안 그러더라.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참 얘도 참 이 일무도원이란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옛날에 손잡을 때 보면 오자서가 그 심포스한테 이제 받은 그 전가를 받고 혼잣말을 지키는 얘기야. 일무도원. 갈 길은 멀고 해는 저물고 시간이 없다는 얘기야. 지금 딱 내가 짱났습니다. 시간을 자꾸 가고 이것도 말을 안 듣고. 자, 회의 진행 규칙입니다. 자, 회의란
아, 근데 내가 분명히 유튜브에다가 내용을 오늘 강의할 내용을 바꿔서 저장을 해가지고 왔는데 저것은 분명히 다 됐거든요. 근데 이 컴퓨터가 없으니까 이 원본이 딱 튀어나오네? 이게 왜 그러지? 그래, 이제 요 앞에 분명히 제시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참. 요 앞에는 제시가 회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딱 한 페이지를 넣어놨는데, 제시를 하는 이유,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제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은 최종적으로 지도자를 만드는 거야. 제시가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하는데 전공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라고 제시를, 회의를 가르치는 거다. 결론은. 그래서 회의 진행 규칙은 대화로서 안 되면은 그때는 따지면 되고, 교재를 보면 다 있어요. 교재를 보면 돼. 그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여섯 맛배기로 그냥 맛만 보고 갑시다. 한마디 말이에요. 회의를 안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문제에 대한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가장 좋은 안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회의예요. 두 사람 이상이면 회의가 성립이 되죠. 항상 오늘 관공서 서류가 들어가면은 단체가 들어갈 때는 항상 회의록이 들어갑니다. 회의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회의를 했나 안 했나, 이것부터 먼저 따지거든요. 자, 적어도 우리 회의 규칙의 역사 다는 모르더라도 이것만 좀 알자. 로버트식 회의 규칙을 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쓴다. 우리나라도 국회법이 이 로버트 규칙에 의해서 국회법이 만들어졌어요. 국회법을 만들어 놓고도 안 쓰는 인간들이 바로 국회의원들이라. 모르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회의법을 단체에서도 쓰는 로컬이 있어. 막 토론 열심히 하면은 저게 해놓고는 거기서 난상 토론해가지고 안 만들어 놓고 누가 정식 동의안 내주시지요. 걔 지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런 데 하는 데가 맞다고 있어요. 그건 하면 안 돼. 회의록에 토론 내용, 질의응답 내용 다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회의지. 딱 해놓고 그냥 안 만들어놓고 누가 꽝하는 식 회의하고 누가 못하냐. 그죠? 조금 복잡해도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이야.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고 해도 잠시 정리를 해놓고 책 펴놓고 제대로 찾아가야 되지. 얼른 뚝딱 그런 회장들이 있어요. 막 복잡하고 싫은 게. 자, 동의란, 회의는 동의를 시작해서 동의를 건듭니다. 동의라는 같이 내도, 뜻을 같이 한다 하는 동의도 있어요. 근데 회의에서는 그것은 찬성이라든지 재청이라든지 찬성으로 표현하고, 동의는 내 생각, 의견을 회의체에 던지는 것을 동의라고 합니다. 움직일 동자를 쓰잖아요. 동의는 의견을 같이 한다는 동의는 같은 동자를 쓰거든. 뜻의시자를 쓰고, 이것은 파자를 해보면은 말씀원에 옳을 의자거든요. 이 옳은 말씀을, 이건 의논할 의자야. 의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의논하는 것이 서로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움직인다는 얘기. 그래서 회의에서는 동의 움직일 동자, 의논하는 의자를 써서 동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의는 모을 해자이기 때문에 옳은 말을 의논을 해서 한 곳으로 모은다는 것이 회의라. 글자를, 한자를 파자를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럼 동의 종류는 원동의, 부동이 있는데, 부동의까지는 머리 아프고 차 아프고 원동의만 알자. 이런 것만 있다. 여러분은 나중에 스스로 탈이 돼요. 이거는 3단계까지 임원 연수까지 다 받아야 되니까 그때 하나하나 나도 모르게 다 배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알려고 할 것도
것도 없고 그냥 이런 것만 있다. 그냥 맛만 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동의의 성립은 처음입니다. 동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자, 발언권 요청, 동의 제청, 제청, 동의 성립, 제청은 한 사람 이상의 제청자가 있어야만이 동의가 성립이 됩니다. 제청자가 없으면 동의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의장은 제청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있다 하면은 동의는 성립이 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제안 설명, 이 동의를 내가 왜 제출했는가, 여기서 제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제안 설명을 한 데 대해서 질의응답을 합니다. 질문이 아니고,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에서는 전체, 대중부 질문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지만은 회의에서는 질의라고 하는 것은 그 안건에 대해서만 묻는 것을 질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이 끝나면은 찬반 토론, 찬성과 반대 토론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표결 및 발표를 하죠. 그러면 수정동의는 이 찬반 토론할 때 찬성과 반대, 팽팽하게 이제 붙었을 때는 누구 또 제3의 인물이 나서서, 야, 찬성 너도 요거 양보해, 반대 너도 요거 양보해 해서 제3의 안을 만드는 것이 수정동의라고 합니다. 수정동의에서 또 찬반이 팽팽하게 붙으면은 또 재수정동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토론하다 보면은 내가 몰랐던 것이 나오거든. 생각은 한 사람 의견보다 10사람 의견이 낫고 10사람 의견보다 20사람 의견이 낫거든요. 서로 모르는 부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의에서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결정을 해라. 한두 사람 의견만 듣고는 결정하지 말라는 거죠. 성급하게.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동의한 때는 끝나는 거예요. 동의 처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의가 한 개 안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여러 개의 동의가 나올 수가 있죠.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만도, 그건 그때 가서 할 얘기고, 여기서는 맘만 보자 했으니까 맘만 보자. 자, 그 다음에 회의 진행 순서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대개 보면은 이렇게 처리한다. 정족수 확인하죠. 개회하고 개의하고는 다릅니다. 개회는 어떤 회의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을 개회라고 그러고, 개의라는 것은 여러 국회나 지방의회와 같이 여러 날의 회기를 두고 있을 때 매일매일 여는 것을 회의라고 합니다. 회회하고 사회하고 또 다르죠. 회회는 모든 회의를 마치는 것을 회라고 하고, 사회는 그날 끝내는 것을 사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용어도 많이 혼동해서 쓰는데 이것도 유의를 하자. 그 다음에 이제 개회하고 이제 의장 인사를 합니다. 대개 보면 국민날이 하는데, 국민날에도 지금은 내가 교육 가는 데마다 태극기에 대해서는 한마디씩 합니다. 행사장에 가도 가장 먼저 보는 게 태극기야. 어느 행사를 가니까 이 태극기를 여기서 이쪽을 이배를 앞부에 달고는 거꾸로 달아놓고 행사를 해요. 하다못해 중간에 가가지고 내가 태극기부터 좀 바꿔놓고 하라고 기뜸을 해줬더만 행사 중간에 이걸 바꾸더라고요. 또 어느 행사에 가면 가르치지 오는데도 말을 안 듣고 굳이 지가 잘났다고 끝까지 옮기는 데도 있어. 대개는 이걸 많이 바꿔요. 예를 이걸 많이 이렇게 놓고 쓰는 데가 있어. 이렇게 놓고 쓰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이게 맞습니다. 그럼 국민날이 하는데, 적어도 지금 애국가가 사라졌잖아요. 지금 행사하는데 애국가 잘 안 불러요. 친일파가 만들어 들어가고. 근데 악법도 법이라고 바꾸기 전에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국민이라 다 뭐든지 다 해야 되잖아.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제시는 전주 없는 애국가 주악을 돌리잖아요. 이게 국회에 대한 맹세곡이 나갈 때는 반드시 애국가 제창이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되는데, 가능적으로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애국가 정주원문 애국가로 대신하는 겁니다. 그거라도 좀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배우는 단체입니다. 배우는 단체가 편법을 써서는 안 되잖아요. 편법도 알고 써야 되는 거지. 그 모르고 쓰는 것은 그건 죄악이에요. 근데 편법도 알고 쓰자. 그래야지 옆으로 갔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지.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원래 하는 대로 이게 사인받아서 서거시기 가지고 하든 원래 하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자, 여기가 좀 옆으로 새 것도 아니지만은, 자, 그 다음에 의장 인사. 의장 인사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오늘 회의는 어떤 안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자기 희망사항을 표현하는 것이 의장 인사고, 또 뭐 지난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감사 인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전 회의록인데, 회의록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사실 그대로 좀 기재를 좀 잘하고, 사실대로 기재되었나 안 되었나를 확인하는 그 자리가 전 회의록 승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녹화에서 전번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회의에 참석 안 한 사람도 승인 동의를 낼 수가 있습니까? 회의록 승인이 무슨 의미냐? 사실대로 기재되었나 안 되었나를 확인하는 자리가 회의록 승인 순서인데, 회의에 참석도 안 한 사람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어떻게 알고 승인 동의를 낼 수가 있느냐? 그랬어요. 그건 좀 그렇다라고 봐. 물론 동의하고 낼 수는 있어. 있는데 내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보고사항 뭐 있었더니 보고하면 되고, 의안 채택 및 보고, 의안 보고 및 채택, 또 의안 채택 및 보고, 이거 가지고 또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비하면 그 세상단 회의에서 복수에 의해서 상정된 안건을 그냥 보고하면 되고, 보고해서 채택하면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채택되었으면 보고하면 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안심의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제안 설명, 질의응답, 찬반, 토론, 표결 및 결과 발표.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회의는 이런 식으로 끝난다. 다만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들어서 듣자. 얘기할 때 좀 잘 들어주고 반응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인정하고 존중해주자. 그럼 동의로에 대해서는 의제에 발언하지 말고, 동의로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두 분 이상 발언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를 좀 하자. 자,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몇 시까지, 몇 분까지예요? 20분? 10분? 10분 더 주면 안 되나? 항상 나는 5분, 적어도 5분은 일찍 끝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다 됐네, 끝날 때가. 자, 정족수의 원칙. 정족수는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 있다. 1. 의제의 원칙. 회의는 한 가지 의제만 다뤄야 된다. 요거 끝나기 전에는 다른 의제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딱 문제가 된 것만 얘기를 하자. 그 다음 일사부재의 원칙. 그 다음 일사부재의 원칙은 한 번 결정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얘기하는 거론하지 말자. 이것이 안 되면은 부결된 쪽은 소수 측에서 계속 이제 다시 다루자고 들어올 것이란 말이야. 그걸 막기 위해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만들어 놨다.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뭐 교재에 보시고 그렇도록 한 가지만 손자병법에 보면은 손자병법의 저자 손무가 그 오왕합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오왕합녀가 오나라죠. 자, 손무는 다른 친구, 오사사라가는 친구 때문에 오나라 가서 대장군에 대해서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면 손무가 오왕합녀가 이제 손무를 대장군에 앉히면서, 자, 대장군께서는 지휘관을 선발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발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송도가 합니다. 자, 저는 가장 경험 많은 장소를 지휘관으로 선정합니다. 누구나. 첫째 산전, 산에서 전투를 해본 경험이 있느냐. 그 다음에 수전, 물에서 전투를 해본 경험이 있느냐. 이래서 산전, 수전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이 산전, 수전 다 겪었다고 하잖아요. 이 출처가 여기야, 손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육전, 강화나 대지에서 전투를 해본 경험이 있느냐. 택전, 물이 높이 빠지는, 높여서 전투를 해본 경험이 있느냐. 그 다음에 동전, 하늘을 이용해서 전투를 해본 경험이 있느냐. 이런 많은 전투 경험을 가진 자를 최고 지휘관으로 선발합니다. 그런데 성전한 장소보다 패전한 장소의 경험을 더 높이 평가한다고 했어요. 왜? 성전한 장소는 그 도치간에 항상 패전할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지만은 패전한 장소는 그 패전의 쓰라림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패전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제시가 기회를 주는 임기를 1년을 두고 있잖아요. 많은 기회, 돌아오는 대로 다 해보라고, 스스로 내가 먼저 나서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많은 경험을 쌓고 나서 여러분이 제시의 그 로컬을 이끌고 어느 단체에 가서 단체장을 했을 때는요, 아무 걱정 없이 잘 끌고 갈 수가 있더라. 이게 경험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든지 직책이든지 다 돌아오는 대로 욕심을 하고 내서 많은 경험을 쌓으라는 말로 오늘 강의에서 마치겠습니다. 끝. 재밌어요? 배신만. 배신의 규칙 재밌다는 사람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자, 어쨌든 오늘 고맙습니다. 준비 차렷! 교수님께 대하여 네! 말씀해 주신 이상광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조치를 한 지가 이제 20년 의지가 다 돼가는데 박수 최고 많이 받아. 시간이 3시 6분입니다. 3시 20분부터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실 가실 분은 다녀오시고 욕실에 들어가라고. 명찰 못 받으신 분들은 등록처에 가서 명찰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